안녕하십니까. 저는 16군번으로 전방 수송부대에서 근무했던 운전병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잣담 중에 뭐야, 운전병이면 개꿀이지. 운전병 개꿀이었네. 소리 나오면 바로 울대에다 정권을 꽂아버리고 싶을 만큼 나름 힘든 군생활을 했는데요. 운전병이라는 보직이 꽤나 꿀보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수송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운전병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수송과는 연관없는 부대라면 소수 인원인 운전병이 어느 정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부대의 모든 인원들이 운전병, 그냥 부대의 인구수가 이꼴 운전병이었던 곳이었죠. 부대 이동 훈련이라도 한번 할라치면은 보통 타 부대들은 운전병들이 물자 싣는다고 차 대주고 차 안에다 대기하고 있다가 물자 실으고 출발하고, 훈련장 멈춰서 물자 내리는 거 대기하다가 훈련 동안 차 안에 짱 박혀 있는 걸로 대강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전방부대 쿠팡 물류센터에 속한 쿠팡맨으로 모든 과정을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훈련 시작하면은 각자 군장 주렁주렁 매달고 탄약받고 본인 차 챙겨서 물자 싣는 곳까지 간 다음에 내려서 물자 차에다 싣고 운전해서 훈련장까지 도착해서 물자 내리고 텐트 치고 경계 쓰고, 그 당시 아주 욕이란 욕은 다 했던 빡센 환경. 이런 환경 속에 익숙해져서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체념하고 있던 부대원들이 경악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무박 3일 훈련이었습니다. 운전병들은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을까봐 이러한 훈련이 있으면 적은 시간이라도 수면을 취하게 해준다는 걸 나중에 누군가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딴 게 없습니다. 이 훈련은 정말 잠을 재우려 하지 않고, 심지어 선임들은 잠들면 뒤진다라는 분위기를 형성해서 정말 5분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훈련 전례상 무박 3일이 끝나면 바로 물자 정리하고 휴식을 취하게 해줬었다고 그 당시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졸린 것만 좀 채우면 그래도 나름 꿀이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이 상황을 뒤집어버리는 사건이 제 군생활에 있었으니 뭐냐, 별탈 없이 어느덧 훈련 마지막 날 1시간여를 남기고 짬이 찰대로 찬 정비반장님과 운전관, 그리고 어리버리한 저희 중대장님이 정비고 문 앞에서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리고 정비반장님께서 자, 주목! 주먹! 우리는 오전 11시 각자 배차받은 차량을 탑승해서 위병소를 나가가지고 땡땡 작전지역으로 끼고 다시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 행렬을 실시한다. 전례가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병사들은 잘할 거라고 믿어요. 저희는 정말 고참이고 신병이고 할 거 없이 표정을 지으면서 정비반장님을 빤히 쳐다보는데, 저는 봤습니다. 항상 확신에 찬 작업 지시와 훈련 지시를 하시던 정비반장님의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리고 있는 걸요. 서로 현실을 부정한 짬이 많은 고창들이 따로 간부들에게 다가가 여러 번 묻고 반대했지만, 제 기억으로 그 훈련은 상급에서 불시에 순찰이 돌고 중대장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중대장의 패기 넘치는 제안으로 인해 깊은 고민에 빠진 대대장님의 고심 끝에 승인한 거였습니다. 매사 일을 똑 부러지시던 운전관님은 구석에서 혼자 담배를 피시며 혼잣말로 애들 다 뒤지게 하려고 작정을 했나 하면서 욕을 하시며 굉장히 빡쳐 계셨죠. 훈련 동안 잠도 못 자고 눈에 초점도 없이 좀비처럼 터벅터벅 걸어다니는 운전병들에게 운전을 시키다니, 저녁 후에 다시 생각해도 말도 안 되고 그 당시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배차받은 차량은 제가 선탑, 저희 분대장이자 중대 왕고였던 병장이 운전대를 잡았죠. 저희 분대장은 군생활 동안 나름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으로 앵간한 일에는 화내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옆에서 욕이란 욕을 쌍욕을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으면서 저도 그랬겠습니다만, 어찌됐던 여차여차 차량 행렬을 준비하여 위병소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행렬은 실시한 지 5분도 안 돼서 바로 개같이 마무리. 앞에 있던 차량은 병사 운전에 망할 중대장이 선탑이었는데,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앞에 차량이 휘청휘청하는 겁니다. 참고로 앞에 있던 차는 무려 11톤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이 아직 큰 길로 나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곳은 논밭이 있는 큰 차량 하나가 딱 지나갈 만한 여유가 없는 시골길이었죠. 그 순간 차량 왼쪽 앞바퀴가 옆으로 빠졌는데 덜컹 하더라고요. 바로 뒷차량이었던 저희는 너무 놀라서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앞차량 운전병은 기지를 발휘해 바로 운전대를 반대로 꺾어서 뒷바퀴가 빠지기 전에 다시 복귀하긴 했습니다만, 천만다행으로 원래 훈련에 있지 않던 차량 행렬이기에 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물자가 없었고, 그래서 가능한 기동이었죠. 만약 차량 뒤에 물자 같은 게 적재되어 있었다면 차가 옆으로 굴러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선두 차량이던 대장님께서 보고받으셨는지 바로 전 차량 무전으로 자, 다들 현 시간부로 부대로 복귀한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 미친 차량 행렬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끝냈죠. 그렇게 저희는 아직 시야에서 사라지지도 않은 부대를 복귀하여 따로 훈련 절차 없이 다들 고생했고 각자 장구를 챙겨서 휴식을 취하라며 지시를 받았고, 이후로 저희 부대는 제가 전역할 때까지 무박 3일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제안하여 본인이 화려하게 끄집매진 본인의 화려한 중대장은 대대장실로 불려가서 몇 시간 동안 모습이 보이지 않았네요.
뭔가 너무 세세하게 쓰고 싶다 보니 조금 길어져서 매끄럽게 읽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 환자에게 조심하세요. 훈련 중에 부대에 토르 방문한 썰, 고딩 때 폐교 체험하러 갔다가 귀신 본 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대배사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이었습니다. 저도 저런 환경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다 수백 명이 다 수송병이었죠. 그 보통 수송병이라 그러면은 다들 그래요. 뭐 그러면 훈련할 때 운전하고서 꿀 빨았겠네. 너는 차 타잖아. 난 걸어 뭐 이러잖아요. 뭐 걸어요 우리도. 행군 할 거 다 합니다. 보병이 하는 행군 그 훈련 똑같이 다 해요. 연에 그 딱 맞춰져 있어요. TO가. 행군 TO가. 심지어 지금 이런 중대장 같은 사람 잘못 만나면은 대대장한테 얘기해서 행군 따로 그냥 뭐 ATT 같은 거 하는데도 막 짧게 행군이라도 나갔다고. 뭐 급속 행군 그래가지고 몇 킬로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저녁쯤에 나가가지고 새벽에나 들어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8시간? 8시간 한 10시간 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훈련만 한다 치면 그렇게 나가서 행군하고 그랬죠. 그때 이제 엠뷸 타고 있는 애들이 이제 후임들 이런 애들이 엠뷸 타고 있으면은 옆에 지나가면서 이제 쌍욕하고 지나가고 왜 수송병들이 욕먹는지 이제 알게 되죠. 저 부대에 있을 때만 해도 그런 이제 경자대라 그래요. 보통 그러네. 경자동차대대 수송부대 뭐뭐뭐 수송부대 아니면 뭐뭐뭐 경자대 뭐 이렇게 부르는데 사령부 직할인데 영해에 있어. 너무 규모가 커서 산 하나를 통째로 깎아가지고 연병장만 막 4-5개씩 갖다 박아놓은 그런 미친 택배회사 같은 대포부터 사람 소소한 물자까지. 저는 심지어 그 훈련 나간다 그러면은 완전 위장하고 나가야 됐어요. 대대장이 한번 나갔다가 다른 부대 사단장이었나 뭐 어디가 야 얘들은 뭔데 얼굴에 위장도 안 하고서 차량에서 이러고 있냐. 수송부대 인원입니다. 차량 지원 나왔습니다. 야 전쟁 나면 차량 지원 나왔다고 훈련 안 해 막 뭐 전투 안 해 막 이러면서 소리 존나 질러가지고 대대장이 그 다음부터 어디 뭐 작전 지역에 저거 지원 나간다. 그래서 저희는 지원이 많이 나가요. 그 수백 명씩 그 되는 인원들을 싣고 보통 부대 이동하는 부대들 많이 도와주러 다녔거든. 특전사나 특공대 이런 애들 작전도 많이 도와줬지만 훈련지가 격오지야. 걔네는 다 산속 막 저런 막 모르는 막 그런 데다 막 떨궈놓고. 일반 부대들도 부대 이동한다 그러면 우리 부대가 필요해. 워낙 많은 물자들이 이동해야 되니까. 그런 부대들도 뭐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그런 훈련인데 우리는 그거를 한 달에 한 2번씩 많으면은 뭐 한 4번까지도 죽어 같이 따라 나가요. 그래서 가는 동안에는 그냥 가다가 총 가져가고 완전 군장 가져가요. 우리도 얼마까지 있을지 모른다고. 거기다가 전쟁 터지면 어떻게 할 거야 대대장이 갑자기 이딴 얘기 해가지고. 그리고 가서 거기서 가는 길에 위장을 해요. 그리고 가서 도착하면은 이제 애들 다 위장하고 그러고서 훈련하고 있는 애들 거짓 골로 하고서 시나리오가 이래. 거기서 열심히 방어하다가 부대가 터졌다라는 가정하에 물자를 차량에다 실어서 그 차를 타고서 다른 곳으로 가서 부대를 만드는 창설을 하는. 걔네도 지옥인데 우리도 그거 차량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차량도 저거 쳐야 돼. 호루 쳐야 돼. 보통 차량 위장막이라 그러면은 안 쳐보신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졸라 무겁고 그 저거랑 똑같아. 사람 사는 그 텐트랑 똑같은데 천막이랑 똑같은데 24인용 천막 이런 거 치는 거랑 비슷한데 이제 나무가 아니라 플라스틱인데 존내 두껍고 개무거운 플라스틱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관을 만들어서 그걸로 갖다 이렇게 찌르듯이 해서 뛰어가면서 한 둘셋이서 뛰어가면서 팍 꽂아가지고 이렇게 세워야 돼. 그런 거를 한 4-5개를 세워야 차가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위장막이 돼요. 걷어지지도 않아. 그거 그물로 만들었거든. 존나 귀찮아. 존나 무겁고 존나 귀찮고 내 군생활 하면서 제일 쓰잘데없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야 진짜. 그걸 한 대만 치냐? 아니 내 차만 치는 게 아니야. 훈련 나가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수백 대씩 나간다고. 수백 대를 다 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달에 그 훈련 지원 나가서 도와주러 간다 그러면은 뭐 짧게 가는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뭐 포탄 실어나르고 수송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보통 훈련 지원 나갔다 그러면은 뭐 같이 훈련하는 거지 그냥. 그냥 우리 거 훈련할 때 존나 잘해 애들. 짬 없는 일병 이런 애들도 알아서 쫙쫙 박수 치고 다녀 병장들이. 야 너는 작전 한 3달 다니니까 너는 병장 같다 이러면서. 미친 썰이네. 사람한테 실탄 쏘고 포상받은 썰. 전 15년 여름 군번으로 입대하고 운전병으로 모 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후방인데다가 가뜩이나 할 일 없는데 병사 수도 적어가지고 평화롭게 정말 그지없는 부대였기 때문에 마투임이 간부랑 주먹 다짐한 거랑 병장 때 분대 막내가 분대장한테 담배빵 놓은 정도 외에는 딱 이 사건 정도만 사건 사고로 불릴만한 게 있었네. 개 패급 부대인데 간부랑 주먹 다짐을 해? 때는 아직 매서운 칼바람이 불던 겨울, 저는 1병기급장을 달고 평범한 오대기 운전병이었습니다. 오대기라고는 하지만 사방팔방 논밭과 무덤밖에 없는 촌땅 내에서 사고 하나 없이 잠잠하기만 해 출동을 하는 일 따위는 없었고 하루하루 출동 훈련을 하는 날이었죠. 저희 일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오전 6시 30분 순찰, 대기. 오후 6시 30분 순찰, 대기. 오후 9시 모의 상황 훈련, 수면. 이 루틴이 매일매일, 주말, 평일 항상 반복될 뿐이었죠. 개지겹겠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순차로 무기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훈련 상황이 주어질라나, 오늘 당직사관은 또 어떤 발령기를 하면서 포로 역할을 할까 하는 망상 따위에 빠져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모의 상황벨이 아닌 실전 상황벨이 걸린 거죠. 진짜 오대기 출동이 걸린 겁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부대 방범용 CCTV에 사복을 입은 거수자가 찍혔고 해당 거수자는 성당 뒷길을 이용해서 탄약고로 접근, 그리고 탄약고 근무를 서던 초병이 이를 보고 배를 누른 거였죠. 오대기 인원은 마치 드디어 이 지겨운 상황이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에 싱글벙글한 표정으로 출동을 했고 성당 창고 앞에부터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수색은 다른 애들이 하고 운전병인 저와 통신병 그리고 의무병은 차 뒤에서 안전하게 숨어 있었죠. 그렇게 한 10분 정도 차 뒤에 숨어 있는데 저 멀리 법당 쪽에서 누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날이 어두워가지고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는데 일단 사람의 실루엣이었죠. 저는 아직 짬찌였기 때문에 유두리 따윈 배우지 않은 차 뒤에서 숨어 견착을 하고 멈춰!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근데 상대방은 이런 말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생한다 이런 말만 하면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멈춰! 움직이면 쏜다! 땡땡! 저는 재차 소리를 치며 경고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말을 무시하고 우리를 공격하려는 듯한 태도였죠. 마지막이다! 땡땡! 저는 이제 쏠 준비를 했습니다.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고 조종관을 단발로 돌렸죠. 뒤에 통신병과 지통실에 무전을 하면서 여차하면 실탄 발사를 하라는 당직사령의 말을 저에게 전해주고 있던 건 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거수자는 제 말을 무시하고 계속 저에게 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쏠 거면 쏴봐, 네가 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저를 비아냥대는 듯 했죠. 결국 저는 교본에 배운 대로 거수자의 발목 부분을 조준해서 방아쇠를 달겼고 청아한 격발음이 공터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오대기 대원들과 조장은 20초도 안 되는 순간 저희가 있는 곳에 도착했고 제가 실탄을 발사하자 이에 놀란 거수자는 순순히 오랏줄에 묶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황당한 건 해당 거수자가 다름 아닌 부대의 군수과장 정모 중령이었다는 겁니다. 이 정신나간 인간이 오대기 작전 수행 능력을 본다고 보고도 없이 멋대로 일을 벌린 거죠.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일이 터진 다음에 정신 이상으로 불명예 전역했습니다. 에? 결국 부대 전체와 인근 부대, 헌병대, 우리 부대는 작아서 헌병대가 없어. 그리고 특전사, 차 타고 15분 거리에까지 있는 애들끼리 불러들이게 만든 이 거수자 사건은 한 중령의 작은 일탈과 큰 미래를 조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며 저는 오대기 임무를 잘 수행하였다는 칭찬과 본부 근무대 대장 권한 3박 4일 포상휴가 그리고 지휘관 포상 5박 6일 총 9박 10일의 포상휴가를 받으면서 이 일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고 제가 전역할 때까지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단 한 발의 실탄도 쏴보지 못했습니다. 실탄 사격 하지도 않았는데 수송관이 귀찮다고 반발로 올려놨더라고요. 뭔 미친 가라 부대야?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먼저 차나 짚고 넘어갈 거. 야, 군수과장이 무슨 중령이냐? 야, 무슨 대대장이 대령이야? 부대 크기나 부대의 위치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인사가 그렇게 발령이 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주임원사급 될 사람인 상사인데 막 행복원으로 오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에이, 우리 부대에서는 군수과장이 대위였는데 무슨 군수과장이 무슨 중령이냐? 걔 주작이다. 이런 사람들은 군대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한 거니까 한 번 더 군대 갔다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운전병으로 있으면서 군대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계급 천차만별이에요. 한 번 더 가셔서 여긴 또 다른 애를 한번 경험하시고 주작이라고 말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만 하면 주작이래. 그 간부들은 이 오대기를 이걸 가만히 두지를 못해갖고 아주 지랄이에요. 저도 그 오대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대기에 대한 모범을 보이는 그런 분대였단 말이야 우리 분대가. 막 그냥 전투복 입고 자는 거는 예사에 장비 같은 거 그런 거 시건 막 가라로 해놓고 그냥 바로 열쇠 풀지도 않고 그냥 살짝만 이렇게 걸어놓고서 그냥 잡아 당기면은 그냥 바로 풀리게 막 그렇게 시건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막 뛰어나가고 맨날 그렇게 하라고 해 소대장이. 야, 우리 소대는 오대기 그 교본인 거 알지? 우리 부대에서 철두철미하게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잘하고 막 가스 포켓에서 막 임무 같은 거 꺼내가지고 읽고 그런 일 없게 항상 숙지하고 있도록 해 막 이럴 정도로 정말
오대기만 했다 그러면은 안 그래도 막 부대 무슨 전장비에다가 무슨 FTX에 막 무슨 뭐 훈련에 뭐 유격에 한 달에 한 번 꼴로 맨날 그 훈련 있고 개 거지 같은 거 맨날 있는 그 상황에서 오대기까지 걸려갖고 이제 오대기 막 준비하고 있고 이러면 지옥이에요. 개토할 것 같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대기 그 의무병이었단 말이에요. 전투 의무 부대에 있는 의무병은 머리 아파? 아스피린 거 3개 먹어. 타이레놀 이거 먹어 2개. 뭐 이렇게 주는 약간 이런 식이었다면 전투 의무병은 나가서 그 실제로 의무병 그 병기본 훈련 중에 의무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전우나 누가 막 팔이나 다리에 뭐 총상을 입다든지 아니면 뭐 절단 나는 사고가 났다든지 막 그랬을 때 막 부목을 대고 막 지혈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병기본 훈련할 때 배웠을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기본 훈련을 돌아가면서 로테이션하면서 배웠는데 의무에 대한 그 치료에 대한 그런 거 병기본 나왔다. 의무 병기본 나왔다 그러면 나만 그냥 죽어나는 거야. 내가 그냥 조교야. 내가 1병 때도 상병병장 애들한테 알려주고 상병 때도 1, 2 상병병들한테 알려주고 병장 때도 2등병부터 병장까지 다 알려주고 전역하기 전까지 의무병 집체 그 병기본 있으면 내가 가서 그 병기본 같이 하던 그 하사 새끼는 그 새끼는 일 하지도 않아. 야 개보고 너 잘하니까 네가 해. 씨발 나 이게 귀찮아서 내가 이짬에 이런 거 해야 되겠냐? 네가 하고 이따가 검토할 때만 내가 할 테니까 애들 잘 가르쳐. 알았어? 족같이 하면 알아? 가가지고 다음에 존나 피고 막 전화하고 막 여자친구랑 전화하고 있고 막 저 밖에 하하 막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고 개지랄하고 다니고 애들한테. 야, 이제부터 의무 집체 병기본 훈련에 대해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복 짬 상병들 막 병들 이 새끼가 미쳐가지고 네가 우리를 가르쳐? 그러면은 안 하겠습니다. 이 새끼 나랑 장난줄 하나? 제대로만 따라주시면 욕먹는 일 없게 하겠습니다. 네가 내가 욕을 먹든 말든 네가 상관을 해? 네가 날 컨트롤해? 막 개지랄해. 이 씨발 새끼는 전쟁 났을 때 절대 안 구해야지. 이 새끼는 씨발 부모가 안 돼줘야지. 이 새끼는 총상 입었어도 그냥 놔두고서 벌컥벌컥 피 나오게 만들어야지. 족같은 새끼 개새끼. 머릿속으로 부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목 뭔데? 나무까지 네가 다 가져와. 야 여기 부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부대원들 30명 있으니까 30개 다 갖고 와. 네가 가서 나무 다 캐와. 우리 보고 갖고 오라 그러면 너 뒤져 말. 제가 그렇게 갖고 오면은 편한데 어떤 물건이 필요한지를 본인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교육받을 때 다 가서 나뭇가지를 찾아오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 가서 나뭇가지 하나씩 가지고 오십시오. 이 새끼가 선임을 시켜? 야 개념 존나 없네 씨발 개새끼. 땡땡 상병님은 그러면은 나뭇가지 없이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그냥 제가 하는 거 그냥 보십시오. 그럼 그래 그래야지. 막 이제 2등병 1병 애들 데리고서 막 부목되는 거 막 이런 거 하고 있는 동안 막 상병 병장들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막 고추 긁으면서 막 씨발 이러면서 막 개지랄 연병 발광 개지랄 떨고 있을 때 몰래 쓱 가가지고 평가 준비 끝났습니다. 어디 한번 봐봐. 야 개복한테 잘 배웠냐? 2등병 1병 애들 예 배웠습니다. 상병 애들 야 이 새끼들 상병 병장 새끼들 이렇게 빠졌어. 야 누구누구 나와봐. 너 부목 어떻게 돼? 알턱이 있나? 이 개지랄. 너 안 들었지? 후임이 교육한다고. 내가 얘를 나라고 생각하고서 교육받으라 그랬지? 개새끼 나 무시하는 거야? 조인트 발로 팍!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해봐. 이 새끼 아예 기본도 안 돼 있는 새끼네 이러면서 너 저기서 엎드려 뻗쳐있어. 너 말년 너 일로 나와. 땡땡땡이 너 나와. 너 JB 됐지? 아닙니다! 해봐. 야 아무래도 병장 짬이 있으니까 그래도 뭐 어깨 너머로 보고 배운 건 있어서 나뭇가지 막 이렇게 집어넣고 돌리려 그러는데 막 한 번 꼬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뭇가지 놓고 그 위에 붕대 감은 다음에 그냥 그 붕대랑 나뭇가지랑 상처에 나뭇가지가 다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나뭇가지 돌리고 막 너 전우 죽일 일 있냐? 막 위에를 묶고 돌려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너도 가서 엎드려. 이 새끼들 이거 완전 야 개먹어 너도 엎드려. 너 뭐 가르쳤어? 죄송합니다. 완전 개 핫바리일 때부터 그지랄하기 시작해가지고 전역할 때까지 부목되고 씨바 지혈하는 것만 두부 후굴 하 거상법 이딴 거 계속 말해주고 막 씨바 애들 막 돌아버려 막. 참 거지 같은 곳이에요. 주세요. 안녕하세요 보고 형님. 유튜브 썰랑썰레 챙겨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원훈련 도중 예비군 수십 명을 촉촉하게 만들었던 피처링 소위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한창 여름. 드디어 저희 부대가 주관하는 동원 훈련 기간이 저는 상근이었고 뭐 상근은 해봤자 생활관 조교나 한다는 소문에 시끌렁거렸지만 당시 저희 부대는 모종의 이유로 병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입대 이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박격포에 조교로 끌려가게 되었죠.
이래저래 별일 없이 끝나고 다시 예비군들을 인솔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막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날 날씨가 좀 흐리긴 했는데 설마 했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딱히 판초이나 그런 걸 챙겨오지 않아서 어쩌지 하는 도중에 밑자야 본전이라고 무작정 본부로 무전을 쳤습니다. 다행히도 훈련장이 본부에서 멀지 않아서 조금 끊기긴 했지만 통신이 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본부로 당소 박격포 훈련장 귀소 본부 저 현재 지금 훈련장에 비가 내리고 있다 라고 설명을 했고, 그 무전을 받은 중대장이 소위였습니다. 이거 하나 찝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아까 말했듯이 저희 부대는 인력난에 빠져 있었는데 정확히 부대가 폐쇄 예정이라 간부가 공석이어도 안 받고 신병도 안 받고, 그런데 갑자기 폐쇄 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간부 하나 받고 신병은 아직 안 온 상태였는데 그렇게 해서 온 새로 임관한 소위였죠. 야, 소위가 중대장을 해? 원래대로라면 그 소위가 다른 장교 보직을 인수인계받고 어차피 가라 부대라 그냥 하나씩 밀려서 받으면 됐던 건데, 당시 부대에 있던 간부들 중 그 누구도 중대장을 하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소위가 공속이었던 중대장직을 받는 이상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튼 저는 중대장님, 지금 박격포 훈련장에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예비군들이 고립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여긴 비 안 오는데. 지금 비 엄청 옵니다. 그 운전병 애들 보낼 때 우위나 우산들 좀 많이 챙겨가라고 하실 수 없겠습니까? 뭔 소리야? 운전병 애들 이미 보냈어. 보니까 금방 그칠 것 같아. 내가 그치면 내려와. 알겠습니다. 근데 기다려도 비가 그칠 끔이가 안 보이더군요. 저는 다시 무전으로 여기 박격포 훈련장 인근에 비가 그칠 생각을 안 합니다. 예비군들도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아씨, 그냥 비 그칠 때까지 알아서 뛰어와. 저는 이 참담한 결과를 다른 선임들에게 전달했고, 다들 모르겠다, 일단 해보자며 예비군들에게 상황을 전달했고, 당시 제일 짬이 났던 제가 일병 9호봉이었죠. 선두로 비가 잠시 수그러들었을 때, 자, 예비군 여러분들, 선배님들 이동하겠습니다 하면서 인솔하여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비가 다시 오기 시작했고, 뒤따라오던 예비군들도 야발시야 하면서 어떻게든 비를 안 맞으려고 아이씨바 이러면서 뛰어내려고 있었죠. 하지만 곧 눈앞엔 양옆이 벽인 외길에 가로로 끼어있는 포터가 있었습니다. 우리 운전병이더라고요. 비가 계속 오니까 어떻게든 마중 나간다고 시멘트길 올라오다가 더 이상 길이 없자 후진을 하다가 쏟아지는 빗물에 미끄러져서 저 상태로 박혀있던 거였습니다. 참, 저도 기가 찼고 뒤따라오던 예비군들도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실성하기 시작했고, 후발대로 오던 다른 선임들도 뭐야 안 가고 있어, 뭐야 저거 뭐야, 야 빨리 안 가고 뭐야 저거 뭐야. 운전병 친구는 그 친구대로 팽이가서 낑낑거리고 있고, 결국 다같이 힘을 합쳐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트럭을 돌렸고, 다들 반쯤 포기한 채로 비를 맞으면서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려가면 버스가 있으니 버스 운전병이 버스를 공터 위에 세워놨거든요. 공터는 흙바닥이고요. 비가 오니까 버스 뒷바퀴가 진흙탕에 박혀서 못 나오네. 자, 버스를 빼야 되니까 안에 타지도 못하고 비는 계속 내리고, 다들 실성하곤 이리저리 기대 앉아서 좋아, 돌아가면 바로 민원 써야지. 나 참, 야 이걸 그냥 뛰어내려가라 그랬다고 진짜로? 야 조교야, 니네들도 참 고생이 많다 진짜 하면서 기다리다 보니 어느덧 버스가 진흙탕에서 나왔고, 다들 비에 푹 절은 채로 버스에 올라타 복귀했죠. 제가 유독 표정이 공허해 보였는지 돌아가는 내내 야 조교야, 군생활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는 거지 뭐. 야 조교야, 우리 뭐 알아서 들어갈 테니까 가면 보고부터 해라. 말씀드리는 게 늦었는데, 전 박격포 인솔 조교 겸 간부 예비군 생활관 조교였거든요. 그 일행에도 같은 생활관분들도 계셨고요. 여튼 복귀해서 저는 참담한 상황으로 보고를 하러 갔고, 그대로 지휘 통제실의 대대장을 만나죠. 온몸에 빗물이 뚝뚝 떨어지며 중서모 용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중대장이 알아서 내려오라고 해서 뛰어내리고 오다가 큰 물에 이렇게 거시게 해가지고 제가 예비군들하고 이렇게 해서 차 돌리고 그러다가 이제 이거 버스에 거시겠습니다. 일단 복귀해서 샤워부터 하도록 해. 그리고 다른 인원들도 비슷한 상황인가? 예, 그렇습니다. 알겠네. 그리고 지통실을 나오자 방송으로 대대장이 현재 우천으로 인해 다소 피해를 입은 병사와 예비군들이 있다고 하니 이후 금일 일정은 전면 취소하고 샤워를 할 인원들은 샤워를 하고 다음 지시까지 대기하도록 이상이라고 하자 다들 아싸 하면서 신나하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샤워 준비를 하러 갔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들 네가 진짜 고생이 많다면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튼 씻고 나오고 보니 다른 선임들이 중대장, 대대장한테 조인트 개 존나게 까였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오후 일정이 풀스킵 되면서 다들 저녁 시간까지 자거나 떠들면서 보냈죠. 쓰다 보니 좀 내용이 길어졌네요. 다음번엔 기적의 개꿀 부대 썰이나 여러 잡설들 한번 써볼까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래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리. 아, 얼마만에 이렇게 기승전결이 깔끔한 썰랑썰레야. 보통 뭐 갑자기 막 누구 꿈도 못 꾸는 막 갑자기 투스타가 나타나고 막 쓰리스타가 나타나고 갑자기 막 눈앞에 막 국회의원이 나타나고 맨날 막 이런 글만 보다가 이게 원래 이게 클래식한 원래 군대지. 중대장은 짬 안 돼서 생각 하나도 없고, 대대장은 자기 인사고과 걸려 있는데 중대장이 개판 치는 거 보고서 개빡쳐가지고 조인트 개 까고 그 예비군들 달랜다고 PX 바로 개방해주고 놀게 해주는 이런 상황들. 실제로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게 저희 부대도 수송단이긴 했지만 수송대였긴 하지만 한 수백 명이 다 수송대원인데 동원 예비군 훈련장도 같이 운영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차량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차량 산 하나를 통째로 다 깎아서 차량 연병장이, 그러니까 연병장 보통 여러분들 부대 하나 많아야 2개 있었을 텐데 저희 부대는 여러 개 있었어요. 연병장이랑 똑같아. 딱딱하게 땅 이렇게 다져가지고 바닥 다 나라시 해놓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군대가 진짜 특이한 게 딱 봐도 그런 땅 그냥 놀리기 아까운가 봐. 동원 예비군 그것까지 편제를 넣어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 부대는 전쟁이 나면 다른 부대들 수송해주고 그거 하러 가는 것도 가는 건데 남아있는 병력들이 24인용 텐트 막 8동 9동씩 쳐가지고 예비군 훈련소 만들어줘야 돼. 증편을 해. 원래 수백 명밖에 없는 수송대인데 수천 명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도 동원 훈련을 맨날 했었거든. 저도 생활관 조교도 해보고 막 뭐 별의별 거 다 해봤는데 참 진짜 예비군들 막 진상도 많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아유 조교들 고생이 많다. 야 니네가 그냥 병사가 뭔 죄가 있냐 막. 그 싸가지 없는 애들은 야 조교 이런 거 좀 말해봐. 짜증나게 하지 말고 야 나 안 한다 막 이러면서 막 싸가지 없게 막 짜증나게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 친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겠지. 근데 그 조교하는 애들은 그거 걔 하나뿐만이 아니라 걔 말고도 다른 애들도 그 쇼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생활관 조교나 저 예비군 조교하면 병사 때는 머리털 다 빠져. 특히나 예비군 조교로 있는데 저렇게 비 오는데 인솔까지 해가지고 오는데 명령 떨어져서 비 맞으면서 가야 되는데 길 막혀있고 그 길 뚫어가지고 차 옮기고 그 다음에 차 옮기고 나서 이동했는데 버스 진압통에 빠져있고 이런 상황에 전부 예비군들 몇 시간 동안 비 맞았다. 구라치고 핸드폰 있는 예비군이었으면은 바로 저기다가 민원 넣었을 거야. 그 민원 넣으면은 난리 나거든. 그리고 처음부터 까불까불하던 사람들은 보통 말이 잃혀질 정도 되면은 아닥해요. 왜냐? 처음에는 적응력이 빨라서 까불까불하고 있던 예비군들 나중에 진짜 파워 세거나 카리스마 있는 예비군들이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1차가 점점 되면 될수록 사람들 쫙 파악하고서 그 사람들 심리 상태나 이런 거 딱 한번 보고 껍데기 어떤지 한번 싹 보고 스캔하고 한 이틀 3일째부터 먹기 시작하는데 한 4일차 정도 되면은 첫날 막 시끄럽게 하고 무슨 고블린처럼 깨깨거리고 다니던 예비군들 싹 다 닥쳐. 그리고 한 3, 4일차에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예비군 한 2-3명이 그 내무실 먹어버리고서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돈 모아가지고 야 차비 걷어서 줄 테니까 PX 가서 맛있는 거나 사 먹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줘. 별의별 일 있어. 별의별 일 다 있어. 막 연민 느끼나 봐. 막 시계도 주고 가. 카시오코 막 자기가 군대 있을 때부터 쓰던 거래. 나 군대 있을 때부터 쓰던 건데 나 이번에 마지막이다 이거 동원 예비군. 그래서 이거 누구 주려고 그랬는데 너 가져 그러면서 카시오코 메탈로 된 거 태양열로 받아서 계속 배터리 되는 거 그거 나 줬어. 근데 옆에 다 까지고 아주 안 좋아. 그런데도 그거 준 거 소중히 끼고 다니다가 전역하고 내다 버렸지. 저는 2016년도에 공군에 입대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요리라고는 그냥 냉장고에 있는 나물 꺼내다가 계란 붙여가지고 비빔밥 정도 먹는 거? 그 정도밖에 못하던 저는 혹시나 공군에서 떨어질까봐 가산점을 준다는 건드려서는 안 될 항목을 체크하다 보니 어찌저찌하여 급양병이 되었고 땡땡 전투비행단에서 복무를 하고 있었죠. 체크시 헌병, 급양, 빵포, 일병, 헝그빵이란 전직으로 고정시키는 걸 다 체크했대요. 떨어질까봐. 이 비행단은 식수 인원이 대략 2,000명이다가 간부가 400명. 와 되게 많네. 복무하고 있는 규모가 컸죠. 급양병들의 지옥이었습니다. 이곳의 급양병 인원은 대략 30명이었는데 그 중에 8에서 6명 정도는 항상 로테이션이 돌아가며 휴가를 내보내가지고 22명에서 24명 정도가 두 팀으로 나누어져서 한 팀은 11명, 한 팀은 12명 정도 이렇게 팀대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은 각자 팀에서 하고 점심은 두 팀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 형태였죠. 이런 오전 오후
운영은 한 끼마다 2,000분이라는 엄청난 양의 짬밥을 만들어내야 되는 노예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야, 근데 한 10명이서 2,000명분의 밥을 만들긴 만드나 보네. 와. 하지만 이러한 교대 제도에 약점이 있었으니 누군가가 본의 아니게 부상을 당하거나 패급이 들어와서 허공에 한자가 보인다는 등 개소리를 해대면 사무실 근무로 빠지게 되면서 오전 오후 근무의 인원의 노동 강도가 엄청나게 강해진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사무실 근무로 빠지게 되는 것은 식당 근무 인원의 뽕알을 걷어차는 것과 같은 일이었는데 만약에 그놈이 사무실로 빠져도 일단 급양중대의 인원이므로 TO에서 자리만 차지하는 계륵도조차도 안 되는 그냥 돌덩이 같은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죠. 때는 제가 상병일 때였습니다. 나름 평화롭게 하루하루 고순튀를 만들어내가며 군장병들의 비린내로 고문할 생각에 희죽희죽 웃으며 살던 저와 나머지 인원들에게 큰 시련이 닥쳐온 것이죠. 이 시련은 마치 공포영화의 살인마처럼 점점 우리 식당에 목을 죄어왔습니다. 일단 처음은 단순하게 시작됐습니다. 바로 패급이 전입 온 거죠. 이때 저는 선조들이 관상을 보는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뿔테 안경을 쓰고 살집이 있으며 입술이 삐쭉 튀어나온 신병은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등줄기로 소름이 쫙 돋으면서 뭔가 머리 한 구석에서 빨간불이 세게 들어오고 있었죠. 이 신병은 전입 온 지 하루 만에 제가 전화부스에서 전화를 마치고 문자 기능을 이용하고 있을 때 카마이가 다 쳐져 있어서 저의 얼굴이 보이지 않음. 제 뒷칸에 들어가서 자기 부모님에게 주임원사에게 전화해서 사무실로 빼달라는 압박을 넣는 것을 제가 직접 듣게 되며 대대 전체에서 유령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5분기에 팔을 갖다 대서 화상을 입어 깁스를 차고 한 달간 붕대를 두르고 사무실에서 책이나 읽다가 팔이 다 나은 후에는 막내 일을 이틀 정도 하다가 허리가 아프다며 외진을 갔다 온 뒤 관장님의 지시로 사무실로 빠지게 되었죠. 이놈이 쏘아올린 이 작은 불꽃은 이때 기름을 만났으니 이놈이 사무실로 빠진 것은 자대에 온 지 한 달 이상이 지난 후, 즉 신병이 이미 와서 그 꼴을 봤다는 겁니다. 2명의 신병이 자기 맞선임이라는 놈이 그렇게 뺀질거리면서 꿀 빠는 걸 보면 뭘 배우겠습니까? 그때 이후로 식당에서 마치 전염병 퍼지듯이 부상자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걸어다니던 놈이 갑자기 5분 후에 다리를 삐었습니다 라면서 의무대대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고, 한 놈은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라고 각을 재다가 엄살인 것을 아는 한 선임이 헛소리하지 말고 토끼각 재지 마라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 선임을 가혹행위로 신고해서 폭탄을 터뜨리고 다른 대대로 떠나버렸고, 그곳에 간 뒤도 허리 아프다는 놈이 근력운동은 참 잘하더라 라는 소식이 들려왔다는 빌어먹을 놈이네요. 눈에 세제 락스가 튀었다며 너무 아프다는 이유로 한 명이 또 떠나고, 한 명은 또 불미스러운 일로 영창을 갔다가 대대 사무실로 빠졌고, 또 다치고, 그리고 아프고, 그렇게 약 7명 정도의 인원이 멀리 사라졌고 남은 인원은 15명. 하지만 이마저도 모자라서 하늘도 무심하시지. 식당의 천사이자 막내 고참할 거 없이 모두의 멘탈을 케어해주던 땡병장이 앞치마가 장화에 걸친 것을 미처 모르고 인원 부족으로 빠르게 조리를 완료하고 부식 손질을 도우려다가 장화에 팔팔 끓는 물이 들어가서 화상을 입게 돼가지고 인원이 한 명 또 줄어들고, 까불거리며 자기 할 일 다 하고 빠릿빠릿하던 후임은 에그 쓰다가 걸려가지고 만찬 갔고, 한 명은 파견 가게 되어서 또 한 명이 줄었죠. 아니 이 상황에서 파견을 보내는 건 뭔 미친 생각이야. 이거 무슨 간부들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인원들이 줄어서 식당에는 몸이 건강하지만 정신이 깨지기 직전인 인원 12명이 남았습니다. 10명 정도가 날라갔네. 교대 근무로 6명이 어찌저찌 소 2개로 동시에 삽질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가지고 먹같지만 쉬는 시간을 위해서 개같이 일할 때 또 빌어먹을 또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이번에는 식당을 지원해주는 지원병 1명, 경무 체험병의 인원이 한참 모자라게 된 거죠. 우리 식당에서 체험병들이 맡는 일은 식판 설거지, 포카락 설거지, 밥솥 교체, 리필, 외곽에서 박스 묶기, 냉동식품 포장 박스들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요. B홀 배식, B홀 포카락 설거지, 이렇게 6가지 정도였죠. 식판 3, 수저 1, 밥솥 1, 외곽 1, B 배식 1, B 수저 1, 이렇게 해서 총 경무 체험병이 8명이 필요한데 어느 순간부터 7명, 6명, 5명 이렇게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2,000명의 병사들 중에 그 8명 보내기가 그리 어려웠나 지금도 생각하면 아주 열이 뻗칩니다. 부족한 인원은 식당 인원들로 채워야 됐죠. 사람의 땀과 눈물, 피 그리고 욕설을 갈아 넣으면 불가능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교대 근무를 유지할 수 없으니 당연히 모든 인원이 하나가 돼서 쉬는 날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정신줄을 놓고 생활했던 것이 물을 마신다고 컵을 꺼내서 물을 받는데 컵을 거꾸로 들고 있다든지, 튀김소단에 펄펄 끓는 기름을 바라보면서 손을 넣고 싶은 충동이 느껴진다든지 뭐 소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는 식당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는데, 퇴근을 할 때 마치 전쟁을 치른 듯 몰골로 밤에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며 진짜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고 담배 타들어가는 소리만 날 때 와 진짜 힘들구나. 와 이거 진짜 힘들면은 아무도 대화를 안 하거든 군대에서. 물론 어디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개 힘들면 진짜 머릿속에 멍하고 멍 때리는 시간이 모자라서 너무 바빠서 멍 때리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 멍 때리는 시간을 위해서 담배 피면서 멍 때리게 되거든요. 그럼 서로 대화를 안 해요. 이게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게 확 느껴지네. 이건 MSG 없네. 와, 내일은 버틸 수 있을까? 나도 지금 들어 누울까? 라는 생각에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면서 담배를 연달아 3대를 피우면서 위로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쯤, 가장 안쓰러웠던 건 그때 막 들어온 막내였는데 혼자서 하루 왼종일 설거지하고 우유 나르고 반찬 갈고 잔반 버리고 그런 등등의 잡일을 도맡아 했죠. 이 일들이 얼마나 힘드냐면 손이 부어올라서 주먹을 쥘 수 없었고 무릎은 멍이 들었으며 밤마다 자다가 근육통으로 인하여 앓고 비명 지르는 것이 막내의 일의 강도였습니다. 한 달을 버틴 것이 막내의 목표였죠. 그렇게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를 하고 자기 주머니에 고이 모셔둔 담뱃값에 꼬깃꼬깃한 말보루를 꺼내 불을 붙이는 막내의 모습이 그렇게 안쓰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휴가만을 바라보며 한 2주 지났나? 점점 마음은 떨어지고 몸마저 고장나려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발에다가 붕대를 감은 채 천사 선임이 식당 내부로 절뚝거리며 들어온 뒤 말없이 양배추를 자르고 있는 거였죠. 의무대에서 며칠 뒤 붕대를 풀고 열고를 바르면 끝이라는 말 듣고 바로 태어난 뒤 식당으로 위기에 처한 걸 어찌 알고 지원 사격을 해주러 온 거였습니다. 멋있네. 진짜 반지의 제왕에서 로한 기마대를 이끌고 온 간달프를 본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식당 인원들의 멘탈을 책임지는 기둥이 돌아와서 우리를 받쳐주자 사기가 조금 오른 듯 보였고, 하루 후 에그로 인해 만창을 갔던 후임이 저녁에 어색하게 웃으며 죄송합니다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에 들어누운 후 개새끼야 라면서 끙끙대면서 환영해 주었습니다. 고작 2명이 아닌 무려 2명이나 돌아오자 식당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으며 여전히 하루에 13시간의 고강도 근무가 이어졌지만, 퇴근 후 모여서 식당 뒤에서 담배 한 대 빨면서 옆에서 까불거리면 피식 웃어지는 후임과 저기 벤치에 앉아서 막내에게 상담을 해주고 있는 선임의 모습을 보니 참 기분이 묘하게 좋을 때였습니다. 아, 이게 전우구, 이게 진짜 팀워크지. 2명이 돌아온 곳이 전환점이 되었는지 일주일 후 후임 3명이 전부 정상인으로 돌아와서 다시 들어왔고, 주임원사님이 이미 죽었음에도 좀비가 되어 움직이는 저희를 보고는 비행단 전체를 돌아다니며 모든 대대에게 일주일에 1명 내지 2명씩 체험병으로 보내라면서 서류로 공식화하였죠. 그리하여 저는 몇 주 만에 해 뜨기 전에 출근하고 해지고 퇴근하던 생활을 마치며 햇빛을 받으며 오전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고 그랬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노예나 마찬가지였네요. 다음에는 자신의 얕은 잔머리를 너무 믿은 나머지 22개월을 지옥에서 일하게 된 패급 후임과 군생활 막판에 만난 최고의 간부들에 대해서 적어볼까 합니다. 라고 야매 부릉이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군생활을 하다보면 많은 작전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대통령 경호작전이었죠. 대통령이 야외 행세를 하게 되면 주변 건물과 야산 등 며칠 전부터 부대가 투입돼서 수색 및 경계작전이 벌어집니다. 이번 썰은 그때 벌어진 일이죠. 시기와 장소는 말할 수 없으나 대통령 행사를 위해서 저희 부대가 수색정찰과 경계작전에 투입된 적이 있었습니다. 행사 며칠 전부터 주변을 이잡듯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실탄을 장전하고 주변을 수색한다는 건 아무래도 사고의 위험도 있기에 극도로 긴장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대 내부의 분위기는 살벌하기 그지없죠. 더군다나 그 당시 행사장 주변은 산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잡듯이 뒤져야 했고, 병사들의 피로도 극한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일정 기간을 목욕도 못하고 전투 식량에 몇 끼니 때우면서 산을 탄다는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투입된 병력은 어마어마했고 다수의 대대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주변 산은 보이지 않을 뿐 군인으로 바글거리던 시절이었죠. 그 와중에 저희 중대장은 육사를 나와서 승진을 위해 저희 중대에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실무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는 참모로 시작해서 참모로 군생활을 다한 사람이라는 게 문제였죠. 개원의 말로는 부대 지휘 경험 부족을 채우기 위해 저희 부대에 왔다고 합니다. 저희 부대가 군 사령부 직할 부대라 승진을 위해 장교들의 승진 코스로 자주 이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생 초보중대장을 데리고 작전을 나가 수색을 하던 도중 옆 부대에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등병 하나가 무장 탈영을 한 것이죠.
부대가 발칵 뒤집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장 타령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대는 빡세기로 소문난 부대였고 이등병은 전입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이 다른 병사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행군 이동 중에 낙오됐다고 하더라고요. 실탄을 소지하고 하고 사라졌으니 부대가 난리 날 뻔한 찰나에 이등병이 자신이 엿됐음을 감지하고 일단 가장 가까운 집으로 무작정 들어가서 경찰에 신고 전화를 넣고 경찰에서 헌병대로, 헌병대에서 자대로 연락을 이뤄서 탈영병은 단순 낙오로 다행히 무마되는 듯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군생활을 하다 보면 접할 수 있는 뭐 그냥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승진을 앞두고 있던 우리 중대장이 그 사건을 예민하게 받아들인 게 사단이 되었죠. 마지막 매복을 들어가던 날 실탄과 소총을 확인하고 막 매복지로 들어가려는 찰나 중대장이 중대를 모아서 충격적인 발언을 꺼냈습니다. 모두 총 두고 매복지에 들어가라. 매복 작전을 들어가는데 총을 두고 가라는 소리였죠. 이게 무슨 뜬금없는 말인가 싶겠지만 실제로 한 말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옆대대처럼 무장 타령하면 문제가 커진다는 것이었죠. 물론 다른 장교들, 하사관들이, 심지어 짬 좀 찬 병사들이 그건 아니라고 해서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했는데 내일 대통령 오는 날인데 총 두고 매복을 가라니요. 이 무슨 황당한 말입니까? 라고 했지만 중대장은 말이 안 통했습니다. 실탄 들고 무장 타령하면 내일 일이 커진다. 그렇게 말하다. 사실 타령하려면 지난 시간 기회가 엄청 많았는데 하지만 아무도 타령하지 않았고 옆 대대도 단순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내심은 뻔했죠. 자기 승진이 코앞인데 문제가 생기면 싫다는 거죠. 짬 좀 찬 옆소대 중사가 그럼 무장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니 몽둥이로 하랍니다. 당장 지금 매복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몽둥이를 만들 시간 따위는 없었죠. 다급하게 주변 나무를 깎아서 몽둥이를 대충 만들고 어쩔 수 없이 산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충분한 숫자가 나오지 않아서 한 매복지당 몽둥이 하나였습니다. 영화에 나온 소련군 징벌 부대도 한 명은 총알, 한 명은 총이었지. 3명당 몽둥이 하나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렇게 매복에 들어가고 대략 새벽 2시가 지난 시점 갑자기 무전을 통해서 전 중대 복귀하여 재무장 후 다시 매복 투입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내려와서 보니 부대 분위기가 차가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 얼어붙어 있는 정도였습니다. 왜 그러지? 일단은 그 시간에 매복이 우선이었기에 총기와 실탄을 지급받고 그날 밤을 넘긴 후 행사가 끝나고 난 뒤 중대원들이 모였을 때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후임에게 들어보니 어젯밤 매복 점검 때 점검을 하러 온 사람들이 왔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경호 대상이 대통령인 만큼 당연히 대통령 경호실에서 나와서 매복과 마지막 점검을 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대에 왔을 때 사단이 터진 겁니다. 그 당시 후임이 들었던 상황을 표현하자면 정지! 움직이면 때린다! 암공 땡땡! 그 말에 상대방은 순간 말문이 막혔고 다시 말했다고 합니다. 암고 땡땡! 그리고 그 상황에서 누군가 암구호를 대고 어둠 속에서 나왔는데 여단장과 여단 참모 그리고 평상복을 입은 남자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대의 특성상 군사령부 직할이라 군사령관 그 다음이 여단장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아래 대대장, 중대장 순이었죠. 위에 보시다시피 쏜다가 아니라 움직이면 때린다라는 말을 했기에 당연히 병사들은 총기를 확인하였고 총은 없고 몽둥이만 달랑 하나였죠. 평상복을 입은 남자가 물었다더군요. 니네 총은 어쨌냐? 후임은 직감적으로 여단장과 여단 참모가 뒤에 얼어붙는 모습을 보고 삐리리가 되었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중대장님이 두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평상복을 입은 남자가 긴 한숨을 내쉬면서 몸을 돌려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밤중에 그 난리가 난 것이죠. 당연히 중대장은 매복에 복귀 못하고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군대에서 제일 무서운 게 위에서 깨고 내려오는 거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연대에서만 깨고 내려와도 군생활 조지는 건데 다른 곳에서 와서 청와대에서도 깨고 내려와서 사령부에 거쳐서 사령부에서 깨고 또 내려와가지고 연대에서 깨고 또 대대에서 깨고 중대 깨고 부대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대대는 대대장이 별을 달기 직전이었고 와 대대장이 대령급이었으니까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승진을 위해 온 사람이었고 승진 코스 부대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뭐 이제는 예상했다시피 이걸로 별 달 가능성은 제로로 떨어졌다고 무방하죠. 여단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갈궜으니 그 당시 본부 중대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대대장이 중대장을 대상으로 K1을 찍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와 그냥 뭐 개패구나 그냥. 그 이후 어떻게 되었냐고요? 중대장은 돌아와서 자기 감정을 못 이기고 TA312 맞나요? 송수화기를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딸딸이의 송수화기는 돼지 꼬리로 연결이 되어 있었죠. 당연하게도 날아간 송수화기는 그대로 돌아와 중대장 머리에 맞고 다른 멍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찍혀버린 중대장 때문에 저희 중대는 대대 아닌 여단에 찍혀서 온갖 더러운 꼴 다 당하고 제 말년이 완전 꼬여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라고 그 장인님께서 올려주신 썰입니다. 참 답답한 사람이네.
이 군인이 이게 총 쓸 수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배치해놨지. 간첩 새끼들 그 권총 들고 오고 그 AK 들고 와서 쏘고자 빠졌으면 몽둥이 갖고 뛰어가서 그거 잡을 거야? 뭐 어쩔 거야? 무슨 뭐 주짓수로 갔다가 뭐 AK 감아서 뺄 거야? 참 답답한 처사야. 그럼 어떻게 한 거야? 암고를 손들어! 우씨! 손들어 움직이면 때린다! 좀 때린다 땡땡 움직이지 마! 진짜 때린다. 원시인이야? 몽둥이 말고 저기 저 취사장 가가지고 저 소뼈 없냐고 물어보고서 소 그 대퇴골 들고 가서 그 다 하나씩 들고 있지 그랬어. 군인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 인적성 검사를 자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특히나 장교분들 지휘권자로 있는 장교분들 있잖아요. 인적성 검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 사람 본인이 맞는 병과에 지정을 하고 그 사람 본인이 맞는 곳에 적절히 배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마치 게임으로 치면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투부대인데 지력 80짜리인데 무력 10짜리가 가서 앉아있는 거야. 최전방에서 싸워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 개발리 내정을 해야 되고 정치를 하고 그러는 장교들이 있고 진짜 맨 앞에 나가서 미친듯이 병사들이랑 신나게 그냥 다 두들겨 패고 다니는 그런 멋있는 장군들이 있는 거고 다 본인이 쓰임새가 있는 곳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냥 뭐 어디 출신이다 그래가지고 그 승진을 위해서 그냥 아무데나 그렇게 집어넣어서 굴리는 이런 건 아직 우리나라 부대의 조직화가 완전 딱 떨어지게 카테고리 정리가 아직 안 됐다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폴더 정리가 아직 안 됐다. 두리뭉실하게 이 부대는 그냥 뭐 하는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뭐 하는 부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하 부대들은 그 색이 흐려져 있는 거야. 그냥 너네는 장비 이것만 하면 돼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 그냥 근무만 쓰고 막 이러. 사실은 그런 애들을 엄청 정확하게 양성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부사관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부대 분위기 자체가 그런 부대로 막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인사행정이 좀 잘못했던 게 아닐까. 어떻게 참모로만 있던 애가 무슨 부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는데 대통령이면은 우리나라에서 전쟁 나면은 제일 높은 사람 중 하나인데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산을 뺑두르는 매복 작전을 펼치는데도 불구하고 총을 안 들고 가서 실탄을 안 들고 자기 승진을 위해서 그냥 올라가서 그러고 있었다는 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 차라리 소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터무니없는 바보 멍청이 같은 행동.